어제 마지막 거래일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하루는 BOJ의 금리 결정과 삼성전자의 실적, 또 이제 테마별 움직임이 돋보이는 하루였는데요. 일본은행이 시장의 예상처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키로 했습니다. 이에 환율은 BOJ를 전후로 변동성이 꽤 컸는데요. 발표 전에는 엔화 강세, 달러가 약세 흐름을 가져갔는데 금리 인상 결정이 전해지면서 잠시 달러가 강세로 돌아섰고 환율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1,370원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전일 대비 7원 넘게 하락하면서 1,377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총 상해주 마감 현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는 엔비디아가 7% 넘게 하락하고 테슬라까지 출렁이면서 걱정이 조금은 컸습니다. 다만 AMD가 장 마감 후에 호실적을 발표한 덕분에 애프터마켓에서는 반등에 성공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가 있었죠. 2분기에만 반도체 영역에서 6조 원 넘는 매출이 발생하면서 투심이 회복됐고 덕분에 삼성전자가 오늘 장 83,000원, 84,000원까지 막판에 조금 더 힘을 내준 모습이네요. 3.58% 상승해 83,9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3%까지 끌어올리면서 194,600원으로 마감합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테마는 늘 대척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빨간불 켜준 반도체와 다르게 2차 전지 밸류체인은 약세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이 2.7%의 하락세, 포스코홀딩스도 2% 넘는 하락세 35만 원까지 밀렸습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시를 기점으로 하락 전환했다가 막판에 끌어올렸습니다. 0.1% 강보합권으로 94만 원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고요. 완성차주는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차가 0.4%, 기아가 0.4%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금융주는 엇갈리는 모습이래요. 신한지주는 빨간불, KB금융은 1% 넘는 낙폭 그려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과 다르게 하락하는 종목이 더 우세한 시총 상위주인데요. 먼저 어제 부진한 실적을 공개한 에코프로 그룹주, 오늘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오늘 장에서만 4% 넘는 하락세 17만 9,900원으로 결국 18만 원을 내주면서 7월을 마무리했고요. 에코프로도 3.9%, 4% 가까운 낙폭 그려냈습니다. 제약바이오단에서는 선별적인 흐름이 나오는 가운데 알테오젠이 특히나 31만 원을 지지선으로 두고 그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코스닥 시총 1위인 에코프로 BM과 2위인 알테오젠의 시가총액 차이가 1조 원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가오는 8월에는 변화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테오젠 오늘장 1.7%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HLB가 오늘장 4% 가까운 상승세에 8만 원을 돌파했고요. 엔캠도 오랜만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4.8% 상승, 리노공업도 1.7% 오름세에 20만 원 돌파했습니다. 오늘장 지수와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는 기관과 외인의 수급이 들어오긴 했지만 계약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반도체와 일부 종목들이 힘을 내주면서 코스피는 2,760선에서 제한적인 움직임 가져갔는데요. 코스닥은 1% 넘게 흘러내렸던 오전과는 달리 오후 들어서는 저점 대비 고개를 들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와 그리고 삼성전자가 막판에 힘을 내주면서 1% 넘는 상승 탄력에 2,770선 돌파하면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803포인트에서 마감합니다. 특징 테마로 먼저 반도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개된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속에서 반도체의 회복세가 확인되자 테마는 반등에 나섰습니다. 또 엔비디아가 하락 마감하긴 했어도 애프터마켓에서 상승한 건 주목해볼 만한 점이고요. 또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 내용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더했습니다. 이에 대장주 역할을 YC가 했습니다. 14% 두 자릿수 대 상승세를 가져갔고 뒤를 이어서 제우스가 8%, 하나머티리얼즈도 53,300원으로 마감했고요. PSK와 원익 IPS 그리고 이오테크닉스가 나란히 7%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 테마는 오늘 하루 종일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발표된 에코프로 그룹주의 2분기 실적이 아쉬운 점도 남아있고요. 간밤 테슬라가 4% 넘게 하락하면서 국내 2차 전지주들은 파란불을 켰습니다. 보시면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하락률 상위단에 위치한 모습이네요. 에코프로 머티가 오늘장에서 4% 넘게 밀리면서 81,000원까지 밀렸고요. 율존화학은 오늘장 이슈와 함께 18% 낙폭을 그려냈습니다. 이 밖에 삼성 SDI단에서도 3%대 하락불을 켰고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장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주와 해운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위를 달리던 조선과 해운주는 수락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조선가 지수도 상승하고 있고요. 외국인 지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상승 탄력을 가져갔습니다. 특히 조선주 HD 삼형제죠.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 오늘장에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보시면 HD 현대가 오늘장 83,900원으로 2% 소폭의 오름세를 가져갔고요. 그리고 HD 현대미포 가 1%, 이 밖에 흥하이온단에서도 11% 강세를 가져갔고 STX 그린로직스가 오늘장 가장 강했죠. 14,000원 안착에 선곡하면서 18%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이어서 유가 관련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전해진 하마스 지도자 암살 소식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급등세를 그렸습니다. WTI가 급등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있었고요. 흥구석유가 마감까지 상한가 유지하면서 테마를 끌어줬습니다. 흥구석유가 오늘장 17,400원으로 마감했고요. 한국석유가 24%, 중앙에너비스단에서도 15% 강세를 가져갔고 이 밖에 대석에너지, 한국가스공사 딴에서도 오름세를 가져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주요국 증시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BOJ 금리 발표 후 하락세를 보이던 일본 증시가 반등에 나섰습니다. 오전장에 분명 파란불을 켰던 니케이 지수가 1% 강세를 가져갔고요. 상해 종합지수 항생지수도 나란히 2%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일본은행의 금리 발표 후 다음 이벤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발표되는 FOMC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0.9% 가까이 오름폭을 확대하면서 코스피는 힘을 내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부진에 따라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시장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는 9시 30분 구간 상승 테마, 하락 테마 하나씩 만나보시죠. 자, 오늘 상승의 중심에는요. 일부 사이즈가 큰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들 다 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상승 섹터로 꼽아봤고요. 그리고 원전주와 중소형 건설주도 함께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지금 14년 만에 환경부가 다목적 댐을 건설한다고 하죠. 이에 따라서 시멘트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다가 지상 철도도 세워진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하화 관련 종목들이 정책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어제부터 조금씩 꿈틀대기 시작해 오늘까지 상승 테마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반면 비만 치료제 보톡스 관련주 최근에 너무 잘 가다가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 로봇주들, 성장주 성격의 종목들이 오늘 또 쉬어가고 있어서 하락 섹터로 묶어봤습니다. 재건, 쿠팡 관련주 오늘 함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관련주입니다. 종목 안에서는 진단키트 수젠텍이 24% 넘게 급등해주고 있고요. 진원생명과학도 16%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가이CS 같은 일부 코로나 관련주들 오늘도 좀 상승의 지속성을 일부는 보여주고 있네요. 상승률 상단에 자리하고 있고 화면엔 나와 있지 않지만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도 함께 동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전 관련주 안에서는요. 일단 사이즈가 큰 종목 안에선 두산 에너빌리티의 약진이 돋보이고 있고 한전산업도 6.2% 상승, 에너토크, 우리기술 그리고 한전기술이 나란히 상승률 상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건설주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종목 안에선 이화공영이 23% 급등, 우원개발도 6.7%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남광토건이 2.6% 상승, 사이즈가 큰 종목 안에서는 현대건설의 상승이 눈에 보입니다. 현재 이 시각 지금 1% 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멘트 관련주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표 시멘트가 빠르게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죠. 현재 시각 14%까지 오름폭을 키우면서 오늘 대장주 성격으로 움직이고 있고 뒤를 이어서 성신양에도 7% 급등, 한일 현대시멘트도 3.1%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빠지고 있는 쪽 비만 치료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엠텍이 5.2% 하락, 인벤티지랩도 4.7%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요. 샤페론, 펩트론, DXVX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사실 비만 치료제 시장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는 감히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주가 가파르게 올라왔던 만큼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보톡스 관련주도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현재 시각 메디톡스가 4%까지 낙폭 확대했고요. 휴젤, 대웅제약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한국 BNC도 오늘 소폭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휴온스는 또 0.4% 상승하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는 쪽 2차 전지도 대표적으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종목 안에서는요, 현재 신성 델타테크가 3% 넘게 하락, 에코프로 BM 나란히 3% 내외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양도 2.6% 하락, 삼성 SDI도 오늘 함께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로봇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 안에서는요, 해성 에어로보틱스가 6% 가까이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투심을 짓누르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엔젤 로보틱스도 2% 가까이 빠지고 있고 로보스타도 1.8% 하락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쪽도 살펴볼까요? 트럼프 당선이 좀 유력하다라는 시장의 분위기, 기후가 확 기울면서 재건 관련주들이 일제히 들썩였는데 오늘 재건 관련주, 건설기계 관련주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데모가 6%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9시 30분 구간 시장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11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장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급락한 것에 비교하면 우리 시장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상승하는 모습까지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10시쯤을 고점으로 지금은 다시 보합권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 2743선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장 초반 하락세가 좀 컸습니다. 그리고 10시쯤에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오늘 다시 한번 1%가량 빠지면서 800선 밑으로 내려온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800선이 깨진 후로 800선 인근에서 계속 주춤거리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엔비디아가 정교장에서 7%대 급락, 테슬라가 4%,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시간에서 3% 가깝게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도 AMD가 장을 마치고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주 시간 외에서는 하락폭을 만회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5% 상승으로 마치면서 하락을 어느 정도 되돌렸는데요. 삼성전자도 확정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만 6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요. 조금 전 10시부터는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고 있죠. 방송 자막을 통해서도 내용을 계속해서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장중 1.3%까지 상승한 후 현재도 0.49% 상승세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입니다. 엔비디아와 주가 연동성이 가장 높죠. 장중 상승 전환해도 다행이다 싶었는데요. 지금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0.52% 하락하는데요. 주가도 19만 원 선 깨진 채로 18만 7,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미 반도체도 5% 넘게 하락했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2%로 낙폭을 줄였는데요. 한미 반도체도 12만 원 선까지 내려와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테슬라가 대규모 리콜 사태를 맞게 되면서 장중 4% 하락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1.95% 하락하면서 곧 마이너스 2% 하락하지 않을까 좀 걱정스러운 상태인데요. 최근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시소를 탄 것처럼 서로 상승과 하락을 맞바꾸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LG엔솔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 중이고요. 또 다른 셀 기업인 삼성 SDI는 오늘 3%대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확인을 해보시죠. 정말 강합니다. 어제 약보합권에서 마감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요. 7월 한 달간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7월 1일의 종가가 75만 9천 원이었는데요. 한 달 사이에 25% 급등해서 7월을 마치는 오늘 94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와 기아 확인해 보시죠. 지금 하락했는데 지금 보합권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현대차 0%, 기아 0% 보합권에서 움직이고요. 오늘 셀트리온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2.63% 하락하면서 20만 3,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도 조금 약한 모습 보였는데요. KB금융 1.56% 하락하고 있고요. 다만 신한지주는 조금 전에 상승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의 낙폭이 참 깊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각각 3%씩 하락을 하고 있고요. 알테오는 어제 긍정적인 소식에 공시를 발표했었죠. 또 간밤 머크사는 호실적 발표에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9% 급락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머크사 급락에도 알테오젠 크게 영향은 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 상승과 하락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알테오젠의 강세와 에코프로비엠의 약세가 계속되면서 두 기업의 시총 차이가 거의 2천억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알테오젠 시총이 17조 1천억 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의 시총이 지금 17조 3천억 원 가량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안에 코스닥 시총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은 32만 1,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삼천당 제약,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까지 오늘 코스닥 대형주 중에서 바이오주들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만 리가캠 바이오는 0.67% 상승, 엔캠도 0.24% 상승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VI 발동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삼성전자와 관련한 반도체 장비주들 강합니다. YC가 조금 전 상방 VI가 걸리면서 그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현장에는 또 제과 관련주들 강했었죠. 하지만 상승폭을 전차 반납하면서 혜태 제과식품은 하방 VI가 발동이 됐습니다. 그럼 VI 특징주 통해서 시장 흐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VI 특징주는 흥구석유입니다.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하니에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에서 살해됐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12시경 나왔습니다. 중국의 경기 위축에 사흘째 하락세를 보였던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도 이 소식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의 유가 상승 우려까지 생기면서 테마주 성격이 짙은 흥구석유가 상방 VI가 발동됐습니다. VI가 풀린 이후에도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후에도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그리고 대성에너지, 그리고 STX 그린로지스와 흥하해운까지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VI 특징주는 빙과주 안에서 들고 왔습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오전장 과자와 그리고 빙과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면서 상승폭을 전차 반납하면서 12시 40분경에는 상방 VI가 발동됐는데요. 다른 제과주들도 장중 고점에 비해서 상승폭을 절반가량 반납한 상태입니다. 혜태 제과식품 10% 상승하고 있고요. 빙그레는 4%, 크라운 혜태 홀딩스와 크라운 제과, 롯데 웰푸드도 지금은 4에서 2%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떨지 오후 1시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마리화나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거래량이 높습니다. 오성첨단 소재, 화일약품이 거래량 상위에 올라와 있고요. 두 종목 모두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성첨단 소재의 경우 7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멘트 관련주들도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14년 만에 신규 다목적댐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이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 삼표 시멘트, 강동 CNL의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SGE가 우크라이나 도로 복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소식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SGE도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상위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100일해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도 확산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거래량 상위 랩지노믹스, 휴마시스가 거래량이 급증하고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상승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의 거래량이 높은 종목들이 속한 테마의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신이나 진단키트주, 퀀타메트릭스, 수젠텍, 진원생명과학이 보이고요. TMF 사태 이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부각되며 최근 보안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 지니언스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률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흥구석유도 강세인데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가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암살됐다는 속보가 전해진 이후부터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발 유가 급등 우려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이외 거래량이 높았던 SG, 삼표 시멘트도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률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